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린 왕자의 영화 읽기는 1990년 상영된 영화 고스트입니다.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 올랐을 정도로 당시 큰 화제를 불러모았었죠. 한국에서는 사랑과 영혼으로 개봉됐는데요. 많이들 보셨죠?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지요. 30여 년이 지난 옛 영화를 지금 다시 보기를 권하는 이유는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춘 남녀 간의 지극히 짧은 만남은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불행한 쪽으로 끝맺는 경우가 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무용론이 크게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죠. 목숨을 바친 사랑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도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한창 고민에 빠져 있을 청춘 남녀들의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뭐 별거 있어? 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이 영화를 매우 특별하게 감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흐름은 대강 이렇죠. 몰리와 결혼을 앞둔 주인공 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감독은 죽은 자의 몸에서 영혼을 일으켜 세우지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존재론 구분에 따르면 그를 존재자로 만들고 이때 데카르트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몸이 없는 존재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로 하여금 실제 몸을 가진 것처럼 힘을 갖도록 갖은 고생과 노력하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감독은 존재자 샘이 몰리 옆에 있는데도 몰리가 사랑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을 배치합니다. 물론 샘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여기서 샘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에 눈뜨게 되고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는 몰리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존재 방식을 달리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셈인데요. 결국 귀신으로서 천신만고 끝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자신을 죽인 악한들로부터 약혼녀를 가까스로 구출하고 하늘로 떠납니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죠. 첫 장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설정이라든가 몸이 없는 귀신이 몸이 있는 것처럼 힘을 가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이 없는 귀신이면 가장 손쉬운 것이 말일 텐데 왜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는 것 등이죠.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의 설정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감독은 몸이 없는 샘이 매우 구체적인 동작들을 반복하는 과정들을 집요하게 제시하지요. 샘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 순간은 이 영화가 매우 과학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의 존재 방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샘과 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절절한지 드러내야 하는데 웬만해서는 어렵지요. 오죽하면 죽어서 귀신이 된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랑의 장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자, 사랑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영화가 던지는 깊은 통찰이죠. 다시 사랑이 인류의 영원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리 주커 감독의 1990년 작품 사랑과 영혼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이 영화는 결혼을 앞둔 남자 주인공 샘을 아예 사고로 죽여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려고? 사랑 영화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저러나? 32년 전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죽도록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인이 너를 죽도록 사랑했건만 나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부족했던 것이라고 노래했지요. 죽어서 사랑한다고요? 귀신과의 사랑은 비현실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미국 영화가 실제로 그려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구의 정서로는 흔치 않은 일이죠. 한국 영화에서 귀신들은 어떻게 등장하죠? 우리에게 귀신은
막연한 존재이거나 초월적이지요. 씻을 수 없는 한을 품었거나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날아다니거나 그러다 보니 관객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섬뜩함이 들게 하고 억지 서스펜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 오싹 소름이 돋게 해 더위를 잊게 하는 용도로 개봉 시기를 정할 정도지요. 영혼의 세계이므로 상상의 세계인 것이고 그러므로 비과학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죽은 남자 샘이 영혼의 힘을 발휘해 자신을 죽인 두 남자에게 복수하는 스토리는 우리에게는 낯익은 권선징악이지요.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복수극인데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우리 영화 전개와는 많이 다릅니다. 스토리만 쫓아서는 이 영화의 진가는 묻히고 맙니다. 이번 영화 읽기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읽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는 사랑과 영혼, 즉 귀신과의 사랑인데요. 영화 제목은 원래 고스트입니다. 한국 상영을 위해 사랑과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귀신과 귀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네요. 과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영혼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원래 제목이 없는 영혼과의 사랑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가능하지요? 오히려 영화의 내용을 잘 드러낸 제목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영화가 몸이 없는 귀신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귀신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귀신이 손으로 문을 열고 발차기를 하고 실제 사람을 막아서 어떤 행동을 제지한다? 우리에게 귀신이라면 문을 열 필요도 없이 드나들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애써 문을 열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몸이 없는 단계를 무시해버리지만 미국인 감독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고스트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과연 귀신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제목으로 보면 미국은 안 되고 한국은 된다는 쪽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리 따질 일이 아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노래를 가졌을 정도니까요. 사랑은 인간만이 가진 공통의 보편적 행위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귀신이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오로지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생각은 사랑은 존재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씀드리죠. 한국말로 사랑해는 영어로는 I love you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를 모두 살려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지요. 영어에서는 반드시 I love you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사랑해 I love you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줄 뻔히 아는데 왜 끊임없이 I love you를 되풀이할까요? 그것이 존재, 즉 데카르트의 구분에 따르면 존재자를 확인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구체적인 존재 방식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어떤가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향해 I love you라고 하지는 않지요.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또한 존재만으로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시시각각 구체적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성립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귀신,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와의 사랑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엄중한 존재론적 질문에 닿게 되지요. 한상의 지독한 사랑을 그리기 위해 영화 첫 장면에서 저질러버린 사랑의 파괴를 감독은 어떻게 복원해내는가? 귀신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 이 영화의 백미죠.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은 지극히 사소한 행위들로 다투고 이별하기를 거듭합니다. 예컨대 문자를 주고받는 것, 시선을 처리하는 것, 이름하여 깻잎 논쟁, 버섯 논쟁 등등 많지요. 너무나 시시콜콜해서 자칫 이들이 사소한 행위들로 그야말로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마는 것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존재 방식에는 인내와 희생도 있는데 말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를 마무리하자니 아까 리뷰 처음 느꼈던 생각, 요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주제로서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영화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존재 방식에서 이 시대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세태조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 비극적인 영혼이 되고서도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영화, 사랑과 영혼 고스트였습니다.